안녕하세요. 한국경제임낙근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 금리, 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달러를 사야 될까요? 앞으로 4, 5년은 달러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피크를 찍었다가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일각에서는 1,1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예. 1,050원까지도 갈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간의 문제지 앞으로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요. 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저는 900원 초반까지 그렇게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간은 앞으로 4, 5년 후인데요. 900원 초반 환율은 2007년이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 직전이었었죠. 그 수준까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미국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네. 대내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액이 4%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네. 대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든지 환율이 떨어져야지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 있습니다. 근데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 가지고 우선은 2022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시장에서는 좀 오르라 생각됩니다만, 네. 그러면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달러 가치 장기적 추이를 보면은 달러 가치가 이전에 2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 때, 85년. 그때 미국이 어려우니까 선진국들을 모아놓고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죠. 그리고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큰 흐름을 보면 3차 지금 달러 가치 하락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달러 가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거든요. 네. 미국 비중이 현재도 한 25%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25%로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IMF가 최근에 그 2025년까지 전망을 해놨습니다만 2025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위안 가치가 제일 오를 통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이안 달러 환율하고 지금 거의 연동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안화 가치 오르면 또 원화 가치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규모로는 주도를 들고 있지만은 계속 GDP 대비 한 3.5% 안팎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니까 그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 추세.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나 남중국에서 문제를 둘이 일으키면은 군사적 중국이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추세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바이든이 됐잖아요. 예. 이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이 더 심해진다거나 조금 더 심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여러 가지 정책 중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거든요. 특히 현대 화폐이론을 주장하는 분들까지 그 선거 전에 그 캠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재정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만큼 돈을 쓰면은 결국 미국 정부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2010년 8월인가 주요 신용평가 등 기관들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훨씬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미국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환율하고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두 개 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상을 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깐이고 추세는 계속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가끔 저 부자들이 네. 달러 사시겠다고 그러면은 네네. 그 수출만큼만 가지고 계십시오. 아. 물론 자산 배분해서 달러 비중도 해줘야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차라리 그 달러를 사시려면 그만큼 금을 더 가지고 금을. 계십시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금에 대한 투자 이거는 좀 매력적인 건가요? 금 가격을 결정하는 제가 세 가지 주요 요소 보니까요. 네. 처음에 달러 가치고요. 금은 달러로 표시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니까 저는 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풀고 그다음에 일본이 풀고 네. 그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1923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돈 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거든요. 돈이 많아지니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돈 푸는 게 언젠가는 인플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인플레 문제가 부분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에요. 뭐 달러 가치 하락, 유동성 풍부, 나중에 인플레 문제. 이렇게 되면은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뭐 온스당 2,050달러까지 오르다가 네.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전 조정 시기에 금 비중도 늘려야 뭐 된다. 조정이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이 미국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상에 나설지 그때가 되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얘네가 금리를 올릴지. FOMC 그 회의를 할 때 가끔 그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서 그 연준에 참여하는 17분 위원들이 뭐 적정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그래서 최근에 2022년까지 거의 대부분이 0%, 현재 지금 연방기금과 0에서 0.25% 그걸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경제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12월 점도표를 보면 전부 금리를 올린다고 점을 찍어놨어요. 아, 코로나 이전에. 예, 예.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점도표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용이 극대화되고 네. 지금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로 뭐 한 14% 넘었다가 지난 10월에는 6.9%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4%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 목표를 2% 설정하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해가지고 2% 넘더라도 당분간 참겠다 그랬는데 물가가 계속 그 이상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그분들 생각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 시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때는 미국 경제가 능력만큼 성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도 상당히 개선되고, 네, 그다음에 물가가 2%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은 서서히 미 연준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유가잖아요. 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 유가 전망에 대해서 되게 상반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프래킹이라고 하나요? 셰일오일 채굴 방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면 이 셰일오일 채굴 관련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이란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달리 바이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대이란 정책들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 제재가 약화가 되면 아무래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도 있는데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란 문제, 트럼프 대체 에너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등락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내년까지는 저는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건데요.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WTI보다는 두바이유가 우리한테는 더 관심이 큰데요. 그게 2000년부터 평균 배럴당 62달러였거든요. 최근 뭐 4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 평균까지는 못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오르더라도 뭐 50달러 안팎 근처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로 뭐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 그중 하나가
소위 그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몸으로 가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웬만한 일은 예. 텔리포트 그냥 사이버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덜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유를 상대적으로 덜 쓸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좀 오르는데 과거처럼 많이 오르기는 힘들다. 근데 저는 저 유가를 볼 때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봅니다. 네. 유가하고 코스피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작년 기준 43%니까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잘 되고 우리 기업이 힘들어가지고 주가 오르죠. 네네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유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아, 그러네요. 수출이랑 예. 밀접한 연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거 통계 보면 우리 주가가 원유보다 보통 한 1개월 정도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 주가 떨어지면은 네. 유가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국제 유가를 보고 있는데요. 음. 어떻든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유가도 오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과거 원유 수요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아. 그래서 뭐 40달러에서 50달러 뭐 그 이상 오를 수는 있는데 과거 평균 2000년 이후 평균 과거만큼은 62달러 아니다.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환율이랑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